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분야죠.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 대한 주요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뭐 그 지노맨 컴퍼니라든지 고바이오랩 그리고 첫랩 같은 대표적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계속 해드렸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오늘 지노맨 컴퍼니가 이제 상장합니다. 코넥스 시장에서 지금 시총이 1조가 넘는 굉장히 큰 대여가 코스닥으로 이제 이전 상장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붐을 일으키는 어떤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이벤트 성격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제노포커스라든지 뭐 셀바이오텍, 뭐 비피도 같은 그런 기업들이 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도 자금을 투입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하나의 또 군으로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세레스 테라피틱스 같은 기업도 임상 3상 탑라인 뭐 아주 우호적인 어떤 결과를 내면서 내년도 FDA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것들 종목별로 한번 짚어보고 어제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된 마감 영상 부분에서 그 부분도 좀 덧붙여서 좀 영상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노맨 컴퍼니가 이제 오늘 상장을 하는데요. 기준가 산정이 이렇습니다. 공모가가 이제 4만 원으로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은 이제 상장 첫날에 공모가 대비해서 이제 그 첫 이제 시작가가 두 배, 예, 두 배 내지는 어 마이너스 아니 그 90%, 190%에서 200% 사이에서 이렇게 호가가 형성돼서 이제 되기 때문에 최대 8만 원까지 이제 시작가가 될 수 있고요. 최저는 뭐 36,000원, 10% 떨어진. 그래서 일단은 지금 코넥스에서 현재가가 이제 92,200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8만 원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시작가는 상당히 높을 거라 보여지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우려를 드린 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지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코넥스에서 두 배가 막 튄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투자하기엔 좀 부담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섹터 마이크로바이옴 섹터를 들썩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기 때문에 오늘 저도 이제 굉장히 좀 관찰을 할 생각이고요. 그럼 이제 다른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셀바이오텍입니다. 셀바이오텍은 우리가 뭐 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제품이죠. 듀오락. 듀오락으로 이제 많은 분들 아실 텐데요. 이 기업이 이제 최근 한 2년 정도 역성장을 했어요. 주요 거래처를 좀 고객사가 이제 이탈하면서 매출액이 이제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2015년도 490억, 2016년도 580억, 17년도 610억 이렇게 이제 점진적인 상승을 하다가 2018년도 조금 정체했는데 작년 뭐 460억으로 뚝 떨어졌죠. 그래서 대형 고객사가 좀 이탈하면서 매출액이 좀 이렇게 급감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많이 망가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성장 동력을 하나 좀 장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 바이옴 대장암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암종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작진 않죠. 이 대장암 치료제 CBT-P8 여기 이제 전임상을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진행을 꽤나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이제 임상 1상을 이제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제 국내입니다. 국내 시약처에 이제 일상을 제출해서 가지고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로 이제 아마 묶이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적인 어떤 측면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 꾸준한 어떤 그래도 이제 매출액과 이제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예,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신약의 분야를 또 이렇게 진출해가지고 계속적인 투자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2018년에는 100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관련 GMP 시설을 이제 완공했고 해외 임상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데 일단은 뭐 국내부터 먼저 시각적 승인을 받는 게 이제 급선무니까 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노포커스인데요. 제노포커스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이 효소 분야 쪽으로는 그래도 유명한 업체예요. 저기 이제 대전에 있는 기업인데요. 산업용 식품 가공용 이제 효소 전문 업체고요. 이 기업이 마이크론 바이옴 분야를 뭐 갑자기 이렇게 막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이 기업에 이 분야에 대한 어떤 투자를 했고 또 이제 준비를 해온 기업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론 바이옴 치료제에 대한 연간 개발비가 60억에서 70억. 그래서 이 큰 기업이 아니거든요. 이 기업이. 시가총액도 사실은 뭐 그렇게 안 큽니다. 한 2천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어떤 연구 개발비 쓰는 거는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효소 부분은 뭐 이제 뭐 좀 넘어가 보고요. 예. 역시나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분야가 중요하니까 2021년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임상을 추진한다.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요. 상반기에 개발 중인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GF103에 대한 임상 1상 IND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아까 이제 셀바이오텍과 이제 비슷한 어떤 추진 속도겠죠? GF103 후보 물질은 습성 노인성 환반 변성. 이게 이제 글로벌 그 블록버스터 아일리아가 있죠? 여기 이제 아일리아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황과면서 시장 규모가 한 9조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 규모고 음, 이미 이제 그 GF103 이 마이크로바이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황반 변성이 이 노인성 이제 그 질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활성산소가 이제 노화를 촉진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이거를 제거를 통해서 신생 혈관의 생성을 억제하고 또 이제 동물 임상 마우스 모델에서 이 치료 효과가 아일리아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안구 주사, 굉장히 무섭죠. 안구 주사로 이렇게 하는 어떤 치료제인데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치료제 GF103 같은 경우는 경구용입니다. 경구용. 우리 먹는 약. 그렇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뭐 동등한 어떤 효능에 이런 어떤 경구용이라는 어떤 편의성이 더해진다면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렇게 또 추진하는 부분이 주식 시장에서는 또 기대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제노포커스도 마이크론 바이옴 관련 주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해서 글로벌 대장주라 볼 수 있는 세레스 테라피우틱스인데요. 이 기업이 임상 3상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효능을 결과 발표하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한 400% 급등했어요. 그리고 그 주가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도 FTA 승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 예전에도 한번 제가 깊이 있게 좀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거든요. 세레스 테라피틱스. 그래서 CDF 감염증 치료제,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항암제.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확실히 이제 대장주 이유가 있는 거고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죠. 음. 그리고 지금 이제 빅파마들, 네슬레, 아스트라제네카, MD 앤더슨 암센터 이런 데랑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것들이 또 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유리한 어떤 고지에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CGMP 이제 미국 인증받은 그런 어떤 설비 구축을 해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뭐 품질 관리에 대한 어떤 대비도 뭐 철저히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뭐 어떤 면을 보더라도 대장주, 예,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뭐 국내 기업도 있지만 사실 미국의 이 세레스 테라peutics에 대한 투자도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이 미래에셋 대우의 이제 리포팅입니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대우가 가장 제가 볼 땐 잘 커버하고 리포팅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실 때 미래에셋 대우의 해외 주식들의 어떤 리포팅을 한번 홈페이지 가면 다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레스 이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최초의 이제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입니다.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좀 유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경구용 치료제예요. 우리가 이제 뭐 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먹듯이 해서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 유망한 어떤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요. 지난번 이제 8월 달에 임상 3상 탑라인 결과 발표했는데 투약군의 재발률이 11.3%, 위약군의 41% 대비해서 30%포인트나 낮았어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이제 재발률이 이제 낮은 거죠. 그만큼 효능이 굉장히 좋았다는 건데요. 뭐 이게 이제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의 또 큰 장점이 거의 뭐 부작용이 없어요. 음, 부작용도 뭐 위약군과 유사했기 때문에 안정성의 이슈도 없었다. 예. 그래서 FDA 허가 시 미생물을 경구 제형으로 투약해서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입증.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커질 겁니다. 이게 만약에 허가를 받게 되면 전체 전 세계 마이크로바이옴 기업들의 가치가 들썩일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기업들에 대한 주가 차트를 보면 지노맨 컴퍼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과도하게 최근에 상승한 흐름이기 때문에 전 투자적인 부분에선 좀 부정적이고요.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이제 거래 터지면서 이제 급등했는데 뭐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총 수준이나 이제 향후 뭐 파이프라인 어떤 진행들 따진다면 뭐 사실 뭐 상승 여력이 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랩 같은 경우도 내년에 항암제 쪽으로 이제 그 일상에 대한 어떤 IND 제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시총 규모도 지금 현재 뭐 1,900억 정도. 예, 크게 부담스럽진 않죠. 그래서 내년도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셀바이오텍 한번 보죠. 셀바이오텍도 셀바이오텍도 최근에 조금 전진적으로 올라오는 흐름인 것 같고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모멘텀 그 부분이 아직은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본 사업 자체가 매출액이 역성장했기 때문에 조금 기대 가치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역으로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일단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기대 가치를 받으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사실 마이크로바이옴 이 섹터 내에서 메인은 아니죠. 메인은 아니죠. 퓨어하게 이 사업만 하는 기업이 제가 볼 때는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인은 지노맨 컴퍼니 그리고 고바이오랩 그리고 첫랩 이런 기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노포커스도 효소 사업을 하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퓨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마이크로 바이옴 사업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퍼포먼스 이 이슈에 대한 어떤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도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사업을 한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쪽이 하나의 어떤 섹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체크를 하시고, 어쨌든 이 분야는 미래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식약처가 또 키우겠다고 이렇게 어제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뭐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유망한 기업들은 향후에 이 안에서 뭐 텐베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스터디를 한번 또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영상은 어제 이제 드렸던 마감 영상에서 마이크로 바이옴 분야에 대한 분석, 그 영상까지 같이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니뭐니 해도 시장의 가장 화두는 그 마이크로 바이옴, 요 이제 시작처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기사,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뭐 고바이오랩, 뭐 천랩, 그리고 이제 코넥스 시장이긴 하지만 뭐 지노맨 컴퍼니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화두였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어떤 그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죠. 예, 이게 이제 어떤 거고, 글로벌 어떤 트렌드로서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 세계 최초의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이 탄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세레스 테라페틱스라는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이제 스마트 리포트에서 짚어드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그 지노맨 컴퍼니라는 이 코넥스 시장의 시가총액 1위 기업 9천억이죠. 예, 시가총액 9천억의 기업이 예, 코스닥 시장으로 이제 이전 상장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이 분야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음, 이 전 세계 이제 각 국가들이 이 분야를 굉장히 육성하고 키우기 시작했어요. 예, 그게 이제 한 10년 전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제 그 주식시장으로 상장돼서 들어오는 어떤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섹터군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항암 섹터라든지 뭐 줄기세포 섹터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군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오 섹터 내에서 큰 어떤 자금들이 몰려들 수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고, 뭐 이거 뭐 고바이오도 분석을 해드렸고, 뭐 천랩이라든지 최근에 뭐 그런 기업도 BP도 이런 기업들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 기사부터 보죠. 이 정부의 정책이 지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멘텀 측면에서. 식약처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제품화 지원팀을 이제 구성을 했다고 해요. 예.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보다는 좀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내 미생물 및 유전 정보를 활용한 신약 개발 등에 나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제품화 지원팀을 20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이 이걸 이제 제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팀을 하나 신설했기 때문에 뭐 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빨라지고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 환경에서 존재하는 미생물 유전 정보 전체나 미생물 자체를 의미한다.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에 있는 이는 건선, 역류성 식도염, 비만, 대장염, 심혈관계 질환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개발 중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204개 정도 됩니다. 시장 규모가 18년에 5,630만 달러. 예, 왜냐면 뭐 치료제 나온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24년 정도 되면 거의 한 10조 정도 되는 규모의 시장으로 형성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2상이나 3상 단계 이제 제품들이 이제 신약들이 이제 꽤나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년이 최초 신약 탄생하면 이제 신호탄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어떤 스탠다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급속도로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런 시장에 선두급의 업체들에 투자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핵심이고,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런 기업들이 텐베거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뭐 박셀바이오 최근에 텐베거 된 것처럼. 그래서 제가 고바이오랩을 상장 전부터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스마트 리포트 2번이나 제가 올려드린 거 아마 기억하실 거고요.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 상담과 관련 심사부서, 연구부서 등 3개 과로 지원팀을 꾸렸다고. 와, 3개? 이거 꽤나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지원이잖아요. 이 정도면. 예. 이를 통해 연구사업 및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이크로바이옴 특성을 고려한 품질, 비임상 및 임상 자료 요건 등 가이드라인과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항암제라든지 뭐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 상용화된 것도 있고 이렇게 막 임상 단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같은 게 다 있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신약도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심사 기준 가이드라인 자체가 뭐 제대로 돼 있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거고, 이쪽 섹터군이 들썩일 수 있는 명확한 어떤 명분을 제공한 거죠. 그래서 현재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치료제는 미국, 영국 등 5개 품목이 임상 3상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 1, 2년 내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승인되는 품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한 개 품목이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 이게 이제 지노맨 컴퍼니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국내 식약처에 임상 2상을 신청했어요. 이미 이제 해외에서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정성은 검증됐다 보고 이제 2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신청했거든요. 그러면 승인받으면 국내에서 가장 먼저 2상 받은 기업이고 또 미국에서도 가장 빠른 단계 2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바이오랩이 어떻게 보면 임상 단계가 가장 빠른 기업이죠. 지노맨 컴퍼니는 이제 면역 항암제 쪽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분야, 그리고 글로벌 R&D 트렌드가 최근에는 면역 항암제하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같이 병용하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되는 그런 어떤 제품을 하고 있구나 해서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상 단계는 이제 고바이오랩이 더 빠르죠. 그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다가 이번에 참여해가지고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뭐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 임상 단계가 빠르니까 이제 그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외에도 고바이오랩과 첫랩 등이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 그리고 고바이오랩, 첫랩 정도가 어떻게 보면 그 선두 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이러니하게도 전부 서울대 출신이 만드신 건데요. 김강민 처장은 이번 제품화 지원팀을 통해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을 앞당겨 세계 시장 진출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시작하는 시장인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게 선두 그룹에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걸 연구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부 단에서만 지원이 좀 원활하게 되면 이거 글로벌 선두권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도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번에 식약처도 이런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시킨 것 같고요.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심사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노력을 이제 기울이겠다 해서 향후 이제 식약처도 상당히 또 이쪽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줄 걸로 봅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이게 뭐 명확한 메시지고 명확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들이 이제 들썩들썩 하면서 기업 가치 어떤 레벨 업 내지는 기대 가치를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구간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항상 뉴페이스, 새로운 거에 대해서 시장은 갈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호하고 이제 그리고 주가 상승도 그런 쪽에서 제일 많이 터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게 받아들이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미 뉴스 터지면 이제 뭐 대중들 다 뛰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몇 개월 전부터 이 분야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많은 분들이 또 기회를 잡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모르신 분들은 완벽하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계속 화두가 될 수 있는 분야고 또 이런 관련 기업들이 또 신규로 상장하거나 또 이제 신약으로 승인받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건강 상식으로도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사도 한번 보죠. 오바마 그리고 이제 빌 게이츠도 주목하는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관심을 이제 증대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왜냐면 뭐 정말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답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죠. 1990년대 인류는 DNA 관련 수수께끼를 풀면 생로병사의 해답도 줄줄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2000년대 초반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인간 유전자 수는 고작 1만 5천 개인 초파리 유전자 수보다 조금 더 많은 2만 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인체 내에 미생물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인체는 거대한 우주이다. 우리 몸에는 몸무게 70kg인 성인 기준으로 38조 개에 달하는 미생물들이 장기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다. 야, 유전자 수가 한 2만 개 정도인데, 아니, 미생물은 38조 개. 그냥, 우리는 미생물에 얹혀 사는 걸까요? 미생물을 지배하면서 사는 걸까요? 약간 좀, 예, 모호하죠? 그 정도로 이제 미생물이 굉장히 우리 몸을, 거의 뭐, 이제 곳곳에 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약 30조 개 있는 세포보다 많은 수이다. 예, 세포보다 많은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야, 이게 미생물에 얹혀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이들이 가진 유전자 수는 인간 유전자보다 150배나 많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용어로 미생물 생태계를 의미한다.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는 인간과 미생물 이들의 공생을 위한 연구다. 오바마 빌 게이츠도 주목하는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결합해서 각종 질병이 생긴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에게 상식과도 같았다. 그렇죠? 뭐 유전적인 요소도 있었고, 뭐 살아오면서 어떤 섭취하는 음식물이라든지, 뭐 이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환경적 요인이 또 결합해서 이제 질병이 생긴다는 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최근 미국 하버드대 의대와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팀이 13가지 만성질환 원인에 대해 연구한 결과 유전적 요인이 강한 제1형 당뇨를 제외한 12개 질병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영향이 유전적인 원인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발견이죠.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표된 약 1만 6천 편 이상의 논문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까지 이제 하나씩 증명되고 있다. 어떤 질병이 이 미생물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면서 뭐 발생이 되고 뭐 이런 인과관계가 이제 하나씩 증명되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바이옴은 치매, 파킨슨, 자폐 스펙트럼, 우울증 등의 뇌질환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간경화 등의 간질환,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대장암, 천식, 아토피, 정말 다양하네요. 이런 어떤 자가면역 질환 등에 영향을 미친다. 다행인 것은 현재 시점에서 DNA는 바꿀 수 없지만, 그렇죠, DNA는 뭐 바꿀 수 없죠.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마이크로바이옴은 식이와 생활 습관 조절 등 개인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치료제를 통한 뭔가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가능성을 이제 열어주게 되는 거죠.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관리를 통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를 비롯해 전 세계가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에 주목하는 이유다. 특히 미생물 중 약 95%가 장에 모여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장 속 미생물은 건강한 삶의 바로미터와 같다. 이 장의 건강이 이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부분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의학적으로 발견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첫랩에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하여튼 뭐 위에 요거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래서 이제 오늘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가 이제 급등을 한 이유가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달에 열리거든요.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삼성에서 기술 이전을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 기대감이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뭐 신약 개발주들은 당연히 기대감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펑 이렇게 던져줬기 때문에, 명분을 던져줬기 때문에 아마 주가 상승이 좀 컸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항상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 매년 개최되는 8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이 최대 제약 바이오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보통 이제 이 기술출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2015년도에 한미약품이 여기서 이제 논의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그 잭팟이 터진 거죠. 기술출.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어떤 논의들이 있고 이게 뭐 가장 최대 행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참석해서 이런 기술 이전 논의 같은 것들을 이제 한다는 게 기대 가치를 많이 불러일으키면서 주가에도 큰 상승 촉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사람 세포수가 30조 개인데 이 미생물의 수는 38조 개예요. 예, 그만큼 우리 몸의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게 이제 그동안은 보통 이제 이 화장품이나 기능성 식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거죠. 예, 그리고 뭐 진단 제품 같은 거 이런 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발전해 왔는데, 지금은 요 분야 치료제 개발 분야가 가장 이제 각광을 받고 또 시장 규모가 제일 커질 겁니다. 그래서 치료제 분야가 이제 신약이 출시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거기 때문에 마이크론 분야 안에서 이제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밸류업이 이제 본격 시작되는 거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생물로 이제 약을 만드는 시대가 온다. 이런 거죠. 미생물 100조 개가량이 있다. 우리 몸에는. 그래서 유전자의 100배 이상이다. 이런 미생물 군집과 유전체 전반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몸에 해로운 어떤 균의 침입을 막는 어떤 면역 체계를 형성하고요. 몸속 신진대사 활동에 관여하는 효소, 그리고 뭐 황산화제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비타민을 합성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몸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건강 기능 식품,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치료제, 그리고 진단, 요 세 가지 영역에서 이제 활용될 수 있고요. 일단은 지금은 뭐 건강기능식품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내고 있는데 점점 이 치료제 분야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거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는요, 2001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요 분이 사이언티스트지에 이제 기구를 해서 최초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 이제 분야를 최초로 정의를 한 건데요. 이미 이제 2008년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되면서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어떤 논문, 투자, 뭐 빅데이터 이제 수집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최근에는 신기술 분야의 유망한 영역 중 하나로 이제 선정이 계속되고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한 대사 및 효소 작용을 바탕으로 인체 건강 상태를 좌우하는 주요 인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치료제 시장은 2019년 약 1억 달러에서 24년 정도 되면 한 10조 정도 되는 시장 규모로 이제 고성장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질병의 열쇠, 따지는 최근에 이제 명명하는 게 질병의 열쇠다. 우리가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이게 미생물이니까 부작용이 이제 적거나 거의 없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또 개발하는데 수월할 수 있는 거죠. 뭐 다른 약보다. 그래서 향후 이제 94조 원의 어떤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하는 기사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뭐 유전자 분석 업체들까지 막 경쟁적으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에 지금 뛰어들면서 이 시장을 굉장히 키우고 있고요. 연구를 해보니까 비만, 당뇨, 아토피, 암, 자가면역 질환, 우울증 이런 뇌질환 같은 것도 이 마이크로바이옴하고 연관이 있다는 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회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요 세 개 회사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 지노맨 컴퍼니, 고바이오랩, 천랩. 그래서 지노맨 컴퍼니는 면역 항암제로 지금 미국 IND 승인을 일상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 식약처에도 일상 IND 승인을 받았죠.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 첫 번째 염증성 장질환, 건선, 자가면역 질환 요 쪽은 호주 임상 1상, 미국에서는 2상 IND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식약처는
1상이 아니라 2상인데 2상으로 이제 IND 신청을 했죠.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요쪽은 호주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았고요. 천넥 같은 경우는 아직 임상이 진입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술력은 굉장히 좀 우수하기 때문에 내년도 호주 임상 이제 면역 항암제 계열입니다. 고용암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가 상당히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개발 중인 주요 이제 글로벌 업체들도 한번 보면요. 이렇게 3상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여럿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세라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에 성공했죠. 그래서 내년도 미국 FDA 승인을 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의 행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이 기업은 뭐 시장은 빠졌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어떤 기염을 토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차세대 기술 기반의 어떤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가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세라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목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향후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가 바이오 업종 내에서 하나의 사업군으로 자리매김할 걸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뭐 미국과 유럽 정부가 이 마이크로 관련된 프로젝트 지원을 해주고 정부가 지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뭐 존슨앤존슨, 뭐 엘러간, 화이자, 네슬라 뭐 이런 어떤 큰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뭐 인수하거나 같이 이제 연구하는 이런 어떤 과정을 하고 있다는 거. 빅팜들이 관심 갖는 그런 분야, 빅딜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우리가 주요한 투자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식약처에서 그렇게 또 지원을 해주기로 이제 결정해서 향후가 또 기도되고 뭐 2011년도에 국제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컨소시엄에 우리 한국도 국제연구에 동참하면서 재작년이죠 이거? 재작년 과기정통부의 제3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 계획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미래 유망 기술 분야로 선정됐기 때문에 이제 정부로서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인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글로벌 업체들의 치료제 출시 그리고 국내 업체들의 글로벌 임상 절차 돌입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면 지금 현재 뭐 항암 섹터라든지 줄기세포 치료제 같은 하나의 군 바이오 업종 내 하나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를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제가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체크하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